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파스. 어깨에 한 장, 허리에 한 장 붙이고 누워야 겨우 잠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등이 뻐근하고 목이 안 돌아가고 또 시작이네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저는 24년차 치과의사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진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확히는 스케일링 하루 종일 해도 10년 뒤에 멀쩡하게 일하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자세가 3가지예요. 치과위생사가 건강에 안 좋은 직업 순위에서 늘 상위권에 오른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장애보험료율이 다른 어떤 직종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직업이 바로 치과위생사입니다. 왜냐고요?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에 들어간 뒤로 환자 수가 폭증했잖아요. 그 많은 환자를 머리와 목을 숙이고 등을 둥글게 말고 허리와 어깨를 비틀고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하루 종일 받아내는 게 여러분이에요. 이건 게으름이나 체력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의 문제예요. 운동 선수급 육체 피로를 매일 누적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짐작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한국치위생학회지에 실린 치과위생사 근골격계 실태조사를 보면요. 치과위생사 10명 중에 4, 5명, 정확히 45.9%가 어깨 통증을 겪고 있어요. 그 다음이 목 31.7%, 그리고 허리도 27.9%가 통증을 호소합니다. 어깨, 등, 허리, 그러니까 몸통과 상체 통증이 핵심이에요. 손목이나 손가락 아프신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건 숙이고 비틀면서 쌓이는 어깨, 등, 허리 통증이에요. 이게 슬금슬금 쌓이다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 통증을 그냥 방치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아프면서도 그냥 참고 일하는 거예요.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는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환자, 같은 스케일링을 해도 자세 하나 때문에 누구는 훨씬 더 빨리 몸이 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만큼이 결국 여러분이 임상에서 일할 수 있는 횟수를 깎아먹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30대, 40대에 허리랑 어깨 때문에 임상을 포기하는 거 정말 안타깝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 드는 장비 이야기 빼고 당장 내일 출근해서 바꿀 수 있는 거 3가지만 짚을게요. 첫 번째로는 내 의자 높이와 골반부터 다시 잡으세요. 허리와 등 통증은 거의 다 여기서 시작돼요. 대부분 너무 낮게 앉아 계세요. 의자가 낮으면 환자를 보려고 목과 등을 앞으로 둥글게 말게 되거든요. 그렇게 등을 구부린 채로 하루 종일 있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허리와 등 근육에 쌓입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앉았을 때 허벅지가 바닥과 거의 수평, 무릎이 골반보다 살짝 낮게, 그리고 발은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해요. 그 다음이 핵심인데요. 골반, 등받이에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허리에 자연스러운 C자 커브를 유지하세요. 골반이 뒤로 밀리는 순간 그 위에 얹힌 등과 어깨까지 전부 무너집니다. 엉덩이 하나를 제대로 앉는 게 허리나 등 통증의 절반을 막아요. 두 번째,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요. 환자 머리 각도를 내가 조절하세요. 대부분 환자 머리는 그대로 두고 내 몸을 꺾어서 시야를 맞추잖아요. 상악을 볼 때 엉덩이를 빼고 기괴한 자세로 허리를 비트는 거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그게 허리와 어깨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자세예요. 순서를 뒤집으세요. 내가 몸을 비트는 게 아니라 환자 머리를 움직여서 내 시야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악을 진료할 때는요. 환자 턱을 살짝 당겨서 교환면이 바닥과 거의 수직이 되게, 상악을 진료할 때는요. 등받이를 더 눕히고 환자 턱을 들어 올려서 위쪽 면이 내 눈높이로 올라오게. 이거 하나만 습관이 돼도 목을 숙이는 각도가 확 줄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시야가 확보되니까 진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시스트 입장에서도 동선이 짧아지고요. 3번째, 오늘 통증의 진짜 주범인데요. 등과 어깨예요. 등이랑 어깨가 망가지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멀리서 팔을 뻗는 거, 또 하나는 몸통을 비트는 거. 이 2가지만 잡아도 어깨 부담이 확 줄어요. 먼저 거리. 환자한테서 멀찍이 앉아서 팔과 목을 뻗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팔을 뻗는 순간 어깨가 위로 솟고 등이 앞으로 따라 굽습니다. 의자를 환자 쪽으로 바짝 당겨 앉으시고요.
팔꿈치는 보통 몸통 가까이 붙이고요. 멀리 있는 걸 당겨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몸통을 비틀어서 진료하지 마시고 의자 채로 돌려서 환자를 마주하고 진료하세요. 두 번째는 비틀기인데요. 진료 부위 바꿀 때마다 허리만 비틀어서 보시잖아요. 그게 등이랑 어깨를 동시에 갉아먹어요. 상체를 비틀지 말고 바퀴 달린 의자를 통째로 굴려서 진료 부위를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시계로 치면 내 위치 자체를 옮기는 거죠. 환자 머리를 12시에 두고 내 부위가 9시, 11시, 1시로 자리를 옮겨 앉는 거죠. 그리고 어깨. 진료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귀까지 솟아 있어요. 가끔 어깨 힘을 빼자 하고 툭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끝 어깨 뭉침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실력이 매년 늘고 있잖아요. 환자 보는 눈도 손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실력을 써먹을 몸이 먼저 망가져 버리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실력은 30년 차인데 허리랑 어깨 때문에 진료 의자에 못 앉아 있다. 이건 본인만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손길을 받을 환자분들의 손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술자가 편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환자도 진료를 편안하게 받습니다. 내 자세가 불안하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 긴장감이 손끝을 타고 환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요. 반대로 내가 안정된 자세로 차분하게 다가가면 환자도 이 선생님 손이 편안하다 하고 몸에 힘을 풀어요. 좋은 자세는 결국 나를 지키는 동시에 더 좋은 진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는 오늘 편한 자세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멀쩡할 자세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당장 1도, 2도 덜 숙이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1년이면 수만 번이에요. 여러분 몸은 그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3가지 정리할게요. 하나, 의자 높이와 골반, 허리 등의 토대부터 두 번째, 내 몸이 아니라 환자 머리를 움직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멀리 뻗거나 비틀지 말고 의자채로 가까이 다가가서 정면으로 앉는 거예요. 이걸 글로만 보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거울 보면서 내 자세 잡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각자 체형도 다르고 진료실 체어 세팅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자세를 같이 잡아드리는 실습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60세까지 관절 손상 없이 임상 롱런하는 게 목표인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치과위생사 자세교정 가이드 먼저 무료로 받아가세요. 거기에 오늘 자세 체크리스트랑 진료실 체어 세팅 공식까지 정리해뒀어요.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어요. 이상 밝은 미소 SN 치과 치아쌤 박선영이었습니다. 안녕.